안녕하세요, 심현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설치한 개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 실행시켜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M32 큐브 아이디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창이 워크스페이스 선택 창입니다. 자, 워크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직전에 사용했던 워크스페이스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한 워크스페이스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반 친구들이 사용했던 워크스페이스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어야 해요. 콤보 박스를 눌러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워크스페이스들을 선택을 하거나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하거나 하면 됩니다. 자, 런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STM32 큐브 아이디의 화면도 직전에 사용했던 화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는 현재 이렇게 아무런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메뉴들이 그냥 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의 하나의 프로젝트라도 생성이 되면 더 이상 이런 메뉴는 뜨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메뉴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안 되고요. 원래대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툴바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메뉴바를 이용하는 방법,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툴바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툴바는 가장 왼쪽에 있는 빈 화면 버튼을 그대로 누르지 않고 여기 역삼각형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중에서 나오는 옵션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거는 STM32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사실 이 그냥 New를 눌러도 되긴 돼요. New를 누른 다음에는 ST를 펼쳐줘요. STM32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서 Next를 눌러서 시작을 해도 돼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메뉴바에서 파일에 New에 STM32 프로젝트를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일, New, STM32 프로젝트.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또는 단축키를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Alt, Shift, 그리고 N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요. 여기서 STM32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도 됩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맨 처음에 나오는 화면은 타겟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옮길게요. 타겟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타겟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크로스 컴파일러에서의 호스트와 타겟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스트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PC, 그리고 타겟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이 뉴클리오 보드가 될 거예요. 이 타겟을 셀렉션하기 위해서는 4가지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4개의 탭이 있는데요. 먼저 MCU, MPU 셀렉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파트 넘버를 이용을 해서 타겟을 골라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에 ST에서 만들어내는 MCU, MPU의 총 개수가 1903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이걸 다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MCU, MPU 셀렉터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뉴클리오 보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설정들을 다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설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MCU, MPU 셀렉터 대신에 보드 셀렉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드 셀렉터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결정을 함으로써 보드는 지금 총 166개예요. 훨씬 더 선택하기가 쉽죠. 자, example selector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변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그 주변 장치별로 이 이그젬플 예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제들은 보면은 이 옆에 있는 보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예제, 사용하지 못하는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찾아서 사용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용해도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크로스 셀렉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크로스가 우리 조금 아까 툴체인에서 말했던 크로스 툴체인하고는 좀 다른 의미이고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만든 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크로스 셀렉터를 이용을 합니다. 자, 우리는 보드 셀렉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보드 셀렉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보드 필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드의 수가 보시다시피 166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서 찾을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필터를 이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먼저 벤더라고 하는 것은 이 보드를 만든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벤더는 오로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필터로서의 기능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타입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만드는 보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형태이냐라는 것이죠. 디스커버리 킷이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벨루에이션 보드일 수도 있고요. 이벨루에이션 킷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클리오 USB 동글, 이거는 몇 개는 없지만 일 수도 있고, 뉴클리오 보드도 이 핀의 개수에 따라서 뉴클리오 144, 뉴클리오 32, 뉴클리오 64 이렇게 나눠지고요. 뉴클리오에서 뭐 블루투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RF 킷 이렇게 나눠져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뉴클리오 F410RB의 경우에는 뉴클리오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뉴클리오 64를 클릭을 하는 순간 아이템이 32개로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MPU, MCU 시리즈는 이 뉴클리오 보드의 시리즈를 말하는 거예요. F0, 1, 2, 3, 4 뭐 이렇게 또는 G04, HL 뭐 이렇게 W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되겠죠. 자, 그 밖에 뭐 가격별로 자, 0달러부터 560달러 사이에서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작 오실레이터에 따라서도 고를 수 있고요. 지금은 별로 필요는 없지만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것이 이 페리페럴인데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페리페럴이 뭐 예를 들어서 LED가 몇 개가 달렸으면 좋겠냐. 그럼 LED 여기서 3개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찾기 쉬운 것은 여기 서치일 것 같아요. 파트 넘버를 이용을 해서 찾는 건데 자, 이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의 정확한 파트 넘버는 여기 보시면 위에 써 있어요. 뉴클리오 F410RB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다 써줄 필요는 없고요. 키워드가 되는 부분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키워드는 410이 되겠습니다. 자, 커머셜 파트 넘버에 410을 입력을 하시면 딱 보드가 하나가 나와요. 이 보드를 클릭을 하시면 위에는 보드의 특징, 그 다음에 큰 화면의 사진, 물론 이거는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따 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련된 도큐먼트들, 데이터 시트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이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로는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일즈 오피스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자, 넥스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를 클릭을 하면 보기 굉장히 안 좋은 게 하나 뜨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자, 빨강 X표가 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empty project name is not supported. 즉, 프로젝트 네임이 지금 현재 비어 있어요.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프로젝트 네임에서 중요한 점,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서도 사실은 동일하게 중요한 점이에요. 프로젝트 네임 또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중요한 점, 여러분들은 한글을 쓰면 안 됩니다. 프로젝트. 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쓰게 되면 프로젝트 네임이지 including unsupported character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는 뭐냐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때는 이런 게 안 떠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한글로 이름을 만들면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컴파일 또는 업로드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우리의 워크스페이스는 마이크로예요. D 드라이브의 마이크로.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만들거나 한글 이름으로 만들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는 영어, 숫자, 그 다음에 언더바 이렇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숫자는 뒤로 가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만들 프로젝트 네임은 First Project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자, Next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Next를 클릭을 하면 현재 사용하게 될 펌웨어 버전 1.26.2 버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버전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Finish를 누르면 두 번의 창이 나와요. Initialize all peripherals with their default mode. 그래서 주변 장치들을 디폴트 모드로 초기화할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Yes를 누르고요. 두 번째로 화면 구성, 우리가 그걸 퍼스펙티브라고 불렀죠. 이 퍼스펙티브를 큐브MX에 맞도록 변경을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Yes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각종 초기화들 그리고 아까 펌웨어 패키지들을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다가 복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퍼스펙티브가 바뀌었습니다. 자, 퍼스펙티브는 우리 오른쪽 위에 있어요. 원래 최초에 있던 퍼스펙티브는 이렇게 C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게 C++용 퍼스펙티브인데 지금은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툴, 즉 큐브MX에 맞는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어요. 이 MX라고 써져 있는 파란 버튼에 바깥에 또 이렇게 살짝 파란 외곽선이 둘러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퍼스펙티브는 큐브MX용 퍼스펙티브라는 것이죠. 퍼스펙티브를 변경을 할 때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퍼스펙티브를 클릭을 해도 돼요. C++ 퍼스펙티브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바뀌고요. 큐브MX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계별로 알아서 바꿔주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부분이 바로 큐브MX 퍼스펙티브가 되겠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큐브MX라고 불러요. 큐브MX는 여기 보시면 IOC라고 하는 확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명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고 확장자는 IOC가 되어 있어요. 큐브MX 퍼스펙티브는 크게 두 개의 화면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이거는 아까 C++에서도 봤던 바로 그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넓은 부분을 큐브MX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가장 위에 있는 게 프로젝트, 그 아래는 include 파일, 헤더 파일, 코어에도 다시 헤더 파일, 코어용 헤더 파일, src가 소스 파일, 그 다음에 스타트업은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 맨 처음에 전원을 넣었을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버스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펌웨어 패키지에 들어있던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복사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firstproject.ioc라고 하는 것이 이 큐브M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메모리 관련된 메모리 설정 파일이에요. 이제 큐브MX 화면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큐브MX 화면은 크게 4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Pin Out and Configuration 화면입니다. 두 번째는 Clock Configuration 화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매니저 화면이에요. 네 번째로는 Tools 화면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될 화면은 Pin Out and Configuration, Clock Configuration이 되겠고요. 아주 드물게지만 프로젝트 매니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in Out and Configuration은 다시 Pin Out과 Peripheral View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Pin Out 뷰는 뉴클리오 보드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이 뉴클리오 보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모양과 동일하게 돼 있어요. Pin Out 뷰의 왼쪽 상단에 여기
도트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도트를 우리 뉴클리어 보드에서 동일하게 보면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 도트의 왼쪽에 있는 핀이 1번 핀이 되겠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고요. 가장 최종 핀 번호는 64번 핀이 돼요. 자, 핀 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풍선 도움말이 뜨죠. 풍선 도움말에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번호가 핀 번호가 되겠어요. 다음으로 이 핀들은 이 핀 번호와 핀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핀 이름은 풍선 도움말에서 뒤에 써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 핀 자체에 써 있는 게 핀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올려놓은 거는 PA8번이잖아요. PA8. 이거는 포트 A의 8번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핀들입니다. PA, PB, PC 이렇게 P로 시작되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핀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NRST, 부트 제로와 같은 핀들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핀들은 아니고요. 어떤 특수 목적의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NRST의 경우에는 리셋인데 RST가 리셋의 약자인데 N이 붙은 이유는 액티브 로우 즉 낫에 해당하는 신호에 의해서 리셋이 되기 때문에 NRST라고 붙였고요. 부트 제로는 부트 모드를 설정하는 데 사용을 하는 핀입니다. 자, 다음으로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핀들은 VSSA, VDDA, VSS, VDD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연노란색의 핀들은 전원 핀들이에요.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3.3V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전원이고 그라운드도 역시 전원입니다. 다음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회색, 녹색, 노란색들이 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핀들인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핀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우리는 리셋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의 핀들을 사용하지는 않죠. 다음으로 PA2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사용을 하는 핀입니다. 이 사용하는 기능은 USART2TX라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PB3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잖아요. 이거는 SWO라고 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정이 완벽하지 않아서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노란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PB3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건데요. 이 PB3를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가운데 있는 이 화면을 우리는 핀아웃 뷰라고 했고 왼쪽에 있는 것들을 페리페럴 뷰라고 했어요. 페리페럴 뷰라고 하는 것은 STM32F4 안에 들어있는 주변 장치들을 설정하기 위한 창인데요. 이 창들은 이 주변 장치를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시스템 코어,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들, 그 다음에 아날로그에 관련된 장치들, 타이머 장치들, 통신 관련 장치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관련된 장치들, 암호 보안에 관련된 장치들, 그 다음에 연산, 컴퓨팅에 관련된 장치들, 미드웨어에 관련된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미드웨어는 장치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추가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우리 PB3라고 하는 것은 이제 SWO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건데요. SWO라고 하는 것은 시리얼 와이어 아웃풋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핀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로 프린트F에 해당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시스템 코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스템 코어에 해당하는 각종 장치들이 있어요. DMA, GPIO, IWDG, NVIC, RCC, 시스템, WWDG. 뭐 이건 두 개는 이제 워치독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SYS, SYS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SYS를 클릭을 하면 여기 디버그 타입이 나와 있어요. 디버그 타입은 기본적으로 시리얼 와이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고, 시리얼 와이어는 우리 핀아웃표를 볼 때 이 TMS와 TCK 이 두 개의 핀을 이용을 해서
PC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를 해요. 자, 이거는 PC에서 칩으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방식이고, 칩에서 PC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바로 SWO가 되겠어요. 트레이스 어싱크로너스 SW 시리얼 와이어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이스 어싱크로너스 시리얼 와이어를 선택을 하면 조금까지 노란색으로 보았던 PB3가 녹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는부터 코딩을 시작을 할 거예요. 코딩을 하는 방법은 먼저 큐브MX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설정들,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설정들을 코드로 만들어야 돼요. C 코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C 코드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툴바에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톱니바퀴처럼 생겼죠? 이거는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 코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툴인데, 프로젝트 메뉴에서 제너레이트 코드를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로 Alt K를 눌러도 됩니다. 자, 한번 이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큐브MX를 통해서 클릭, 간단한 설정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직접 타이핑을 해서 코드를 만들어야죠. 퍼스펙티브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를 바꿀 거냐 해서 Yes를 클릭을 합니다. 이제 코딩을 할 거예요. 자, main.c가 곧바로 뜨네요. 자, main.c는 어디에 있냐면 프로젝트 아래, 코어 아래, src 아래 main.c가 있습니다. 자, main.c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텐데 글자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키울 예정이고요. 글꼴도 프로그램 코딩용 글꼴로 바꾸겠습니다. 어떤 코딩 폰트를 쓰든 사실은 상관없는데, 즐겨 사용하는 코딩 폰트는 D2 코딩이라고 하는 폰트예요. 그래서 D2 코딩 글꼴을 사용을 할 거고요. D2 코딩은 검색창에서 D2 코딩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다운로드 버전 1.3.2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클릭을 해서 여기 zip 파일이 있죠?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이거를 압축을 푼 후에요. 자, D2 코딩 올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았죠?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한 후에 중간에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설치를 눌러줍니다. 그럼 글꼴이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에디트 창에 글꼴들이 좀 너무 작기도 하고 코딩용으로 좀 적합하지 않은 폰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바꿔볼게요. 코딩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기 5, 이게 5인지 0인지 헷갈리죠. 그 다음에 이게 L인지 1인지 헷갈리죠. 이런 경우들 때문에 그래요. 편집창을 글꼴을 바꾸는 방법은 메뉴바에서 윈도우의 프리퍼런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리퍼런스 창이 나오고요. 맨 위에 있는 제너럴을 펼쳐줍니다. 제너럴에는 여러 가지 또 서브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어피어런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컬러스 앤 폰트를 선택을 합니다. 제너럴, 어피어런스, 컬러스 앤 폰트. 그러면 여기에서 C++를 열어주시고요. C++에서 우리가 바꿀 거는 요 에디트 텍스트 폰트 하고요. 그 다음에 C++ 빌드 콘솔 텍스트, 이렇게 두 가지를 바꿔줄게요. 에디터 텍스트를 바꿀 때 C++ 에디트 텍스트 폰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트는 콘솔라스고 폰트 크기는 10포인트예요. 자,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D2 코딩을 찾아가지고 D2 코딩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고요. 크기도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한 24포인트 정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빌드 콘솔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할 텐데요. 빌드 콘솔은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콘솔라스에 24포인트로만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Apply and Close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글자 크기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자가 옆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들을 다 각각 조정을 할게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는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줄여주고요.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경계면에서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바뀔 때 마우스를 눌러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동작시키는 것만 보여줄 거기 때문에요.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알려드리는 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Private Include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main.c에서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버전의 경우에는 25번째 줄 열로 여기 보시면 라인 넘버가 보이는데 25번째 열로 가서 여기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자, 샵 include stdio.h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니까 자, 샵 i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부터 내가 쓰는 코드 아래에 이렇게 막 밑줄이 그어주기도 하고 왼쪽에는 물음표가 뜨기도 하고요. 그죠? 이 물음표를 뜨면 물음표가 뜨는 이유를 보여줘요. 유효하지 않은 프리프로세서의 디렉티브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거 샵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전처리기인데 샵 i라는 건 없는데 하면서 이게 물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nc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유용한 단축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동 완성이라고 하는 단축키인데 Alt 슬래시 물음표하고 같이 있는 거죠.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이 돼요. 물론 이 자동 완성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include, 나는 쓰고 싶은 게 include였는데 여기 include라는 게 있기 때문에 s까지 붙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Alt S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자, 샵 include가 됐고요. 띄어쓰기를 한번 한 다음에 여기에다 쓰는 거는 stdio.h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샵 include는 자주색 굵은 글씨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stdio.h 이 꺽쇠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색깔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오타를 냈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하이라이트 기능이다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int main.void라고 하는 게 보이죠? 예, 여기에서 우리 할 init이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쭉 더 내려가면 while 1이라고 되는 게 보여요. 101번째 줄로 가볼게요. 유저 코드 begin 3라고 되어 있네요. 이 줄에다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엔터를 눌러서 비어있는 102번째 줄을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써줄 거예요. printf 큰 따옴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게 내가 큰 따옴표를 한 번만 눌러도 두 개가 같이 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다가 printf도 마찬가지였네요. 그죠? 자, 소괄호를 열면 소괄호 닫는 것도 같이 들어가고 커서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누르면 또 마찬가지죠. hello 코텍스 m4 world 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n 그 다음에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끝으로 가신 다음에 세미콜론을 눌러주시면 코드가 완성이 됐어요. 하나의 코드를 더 넣을게요. 이 코드를 실제로 돌리면 프린트F가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천천히 1초마다 한 번씩 프린트를 할 건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hal underbar delay 하고 괄호 안에 1000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대문자들과 대문자는 요 부분이죠. 네. 소문자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할과 딜레이 사이에는 언더바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이건 실제로 printf가 그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함수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syscalls.c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syscalls.c를 보면 중간에 xturn int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int부터 언더바 io 푸차 여기까지만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 컨트롤 C를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카피를 해도 돼요. 지금 현재 이 파일은 syscalls.c예요. 여기 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syscalls.c인데 이제 우리 다시 main.c로 옮길 거예요. 자, 탭을 통해서 main.c로 가요. 지금 현재 main.c예요. 자, main.c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여기 220번째 줄 여기 유저 코드 begin 4와 유저 코드 end 4 사이로 가겠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복사한 int 언더바 io 언더바 푸차 int.ch 요거를 복사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함수에 써줄 거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return 띄고 자, 한 칸 띄고요. 대문자 itm 언더바 send s는 대문자고 end는 소문자입니다. send char c는 대문자 har은 소문자 그 다음에 ch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 됐어요. 이제 컴파일을 할 차례인데요. 컴파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해야 돼요. 이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파일 탭을 보시면 main.c의 왼쪽에 에스테리크 별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에스테리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이 파일이 저장이 안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별표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파일을 컴파일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은 컴파일 플러스 링크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정을 합해서 우리는 빌드라고 부릅니다. 빌드를 하는 방법은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빌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빌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메뉴바에서 프로젝트에서 빌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빌드 올 컨트롤 B를 눌러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다 빌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컨트롤 B를 눌러서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콘솔 파일에서 뭔가 막 나오고 빌드 finished 0 에러에 0 워닝이 떴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제대로 컴파일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컴파일이 다 되고 나면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새로운 폴더 하나가 더 생겼어요. 바이너리스라고 하는 폴더가 더 생겼고 postproject.elf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C에서 동작하는 실행 파일의 확장명은 EXE라고 하는 확장명을 갖고 있는데 뉴클리어 보드나 아니면 많은 인베디드 보드에서는 ELF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또는 HEX, 헥스 파일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파일을 뉴클리어 보드에다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실행도 쓸 수도 있고 근데 프린트F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디버그를 실행을 할게요. 자, 디버그는 툴바에서 벌레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Edit Configuration이라고 해서 디버그 컨피규레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가 맞는지 자, 우리가 사용한 프로젝트는 Post 프로젝트죠. 두 번째, 디버거 탭으로 이동을 할게요. 디버거 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에 보면은 Serial Wire View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Enable 버튼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코어 클럭이라고 되어 있는 게 16.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84로 바꿔주겠습니다. 디버거 1번, Enable 2번, 84 3번 이 순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ST잉크의 펌웨어 버전이 옛날 거기 때문에 새로운 펌웨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Yes를 누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Yes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ST잉크 V2가 되겠고요. 오픈 인 업데이트 모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뉴클리어 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ST잉크는 버전이 VEJ37M26인데 VEJ38M27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업그레이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때 절대 USB 연결을 해제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연결이 잘 됐어요. 이런 게 보통 뜨면 연결이 잘 됐다는 의미예요. 업그레이드 창은 닫고요. 다시 이 벌레 버튼을 누를게요. 디버그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안 경고가 나오면 액세스 허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이 창은 뭐냐면 디버그용 퍼스펙티브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디버그용 퍼스펙티브로 바꿀 것이냐를 물어보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우리 퍼스펙티브 창에는 자, 지금까지 두 개가 있었죠. C, 큐브MX, 그 다음에 여기 벌레 모양의 디버그 퍼스펙티브가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하기에 앞서서 printf 함수는 어딘가 표준 출력 장치에 문자열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표준 출력 장치를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윈도우에 메뉴바에서 윈도우에 쇼 뷰에 SWV를 보시면 여기에 SWV ITM 데이터 콘솔이라고 하는 윈도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WV ITM 데이터 콘솔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SWV ITM 데이터 콘솔은 아래에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 데이터 콘솔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 콘솔 창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스패너와 드라이버 모양의 트레이스 설정 메뉴가 있어요. 자, 트레이스 설정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시리얼 와이어 뷰어 세팅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ITM 활성 포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세요. 0번 포트를 체크를 할 겁니다. 자, 체크를 하셨으면 OK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 버튼 옆에 보면 스타트 트레이스라고 하는 빨간색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빨간색 동그란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빨간색 버튼이 눌러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툴바의 상단에 이렇게 녹색 삼각형 옆으로 되어 있는 녹색 삼각형 버튼이 있어요. 리즘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F8 기능키를 눌러 주셔도 돼요. 자, 리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에 이렇게 헬로 코텍스 M4 월드라고 하는 글자가 계속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에서 봤던 리즘 버튼 옆에 있는 터미네이트 버튼 빨간색 네모칸 있죠? 이 네모칸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C++ 퍼스펙티브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STM32F4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